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좌진 상대 갑질 및 사적 제재부터 각종 특혜 논란까지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 오늘 결국 원내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그냥 사과만 할 거다, 사퇴 안 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김 전 원내대표의 사퇴 배경에는 어제 터져 나온 녹취록이 결정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김 전 원내대표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았을 때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김경 서울시 의원 예비 후보자로부터 금품 1억 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공여자 단수 공천이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입니다. 자, 이런 녹취가 터져 나오자 오늘 바로 사퇴를 한 건데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퇴를 할 때 이재명 정부에 누를 끼치기 않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이재명 정부에 누를 끼칠 상황이 오니까 사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진 갑질, 또 뭐 각종 특혜 제공을 받고 또 뭐 8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냥 지켜보자. 또 국회의원들도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그냥 지켜보자. 뭔가 뭐 조치가 있겠지. 근데 어제 불거져 나온 이선호 의원의 강선우 의원의 네. 그 공천 1억 원 의혹 수사, 그 부분은 아무래도 민주당 서울시 민주당 공천에 2022년도 공천에 하나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지 김경 의원의 그 한 사람, 강선우 의원한테 줬다는 1억 원이 그 한 사람일까? 그러면 공천심사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에 공천심사의 간사를 맡았고, 강선우 의원은 그게 공천심사위원을 맡았는데, 그 상황에서 공천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을 과연 이제 이 폭로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렇게 갔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의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민주당 전체, 또 어떻게 보면 명청대전에서 이재명 대통령 라인의 어떤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뇌관이 여기에서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도 이제는 이거 더 파고들면 김병기라는 사람을 그대로 두고 이걸 계속해서 내부에서 폭로가 이어질 경우에 자칫 우리의 이 비리 또 문제점들이 다 드러날 수 있겠다. 일단 꼬리 자르기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폭로가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전재주 장관도 그렇고 전 장관도 그렇고 이렇게 사퇴할 때마다 이재명 정부에 누가 되기 싫어서 사퇴한다, 이런 말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무슨 약속이나 했습니까? 이재명 정부 자체가 누죠. 이재명 정부 자체가 누인데 뭐 그 정부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말은 뭐 듣는 이로 하여금 전혀 이제 뭐 감흥도 없고 납득도 안 가요. 지금 보시면 이제 김병기 이제 원내대표가 사실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거다. 네, 그냥 대국민 사과만 하고 말 거다라고 했었는데, 또 하나가 이제 강선우 1억 수수 이제 이게 터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원내대표 그 이제 전체 회의를 주최하면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김병기 사태를 보면서 이제 이 좌파 세력의 이 도덕성 그리고 공정, 이건 완전히 이제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좌파의 민낯을 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앞서서 있었던 장경태 의원의 그 성비위 사건, 최민희 의원의 그 딸 결혼식 사건, 또 문진석 의원의 그 청탁 문제 등등등 뭐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터지지 많죠.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중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민주당 좌파 세력의 이런 비위 논란, 비리, 갑질, 뭐 이런, 강선우 지금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일상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좌파 세력에서는 도덕성, 공정 이런 거 늘 입으로만 외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졌고 추악한 민낯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병기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청래, 김병기 그 사이에 이제 그 미묘한 그 이제 명청 갈등이 있을 때마다 네. 정청래 대표를 이제 빈집털이범이라 불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없을 때마다 뭔가 자꾸 이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빈집털이를 했었는데 그것을 막아준 게 유일하게 김병기 원내대표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방패막이로 김병기 원내를 좀 세워두고 싶었을 것 같은데 보다 안 되겠는 거죠. 더 이상 놔뒀다가는 정말 정권 자체가 좀 휘청거리겠다. 뭐 이렇게 판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 사태에는 본인 혼자만 결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과의 교감은 있었다고 봐요. 이제 그만해라. 김현희 시장한테 전화 예. 갔을까요? 아니면 히읗지읒 그분이 그분이 그만하라라고 했던지 분명히 교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원내대표직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의원직까지 내려놔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또 수사 확대와 형사처벌까지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의혹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정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남의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의혹, 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또 쿠팡 대표와 고가 식사 논란, 38,000원 그 파스타 논란도 있었죠. 그리고 대한항공의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공항의 의전 요구 논란, 또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의 구의의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또 아들의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등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터져 나온 것만 해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터져 나왔는데도 이렇게 많은데요. 사실 이 강선우 공천 뇌물 사건까지 이렇게 터지면서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미 범죄가 성립됐다, 구속 사안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이미 그 강선우 사건 1억 수수 사건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연루되기 이전부터 이미 그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은 본인 해명과는 다르게 이미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던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뭐 뇌물죄라든가 또 우리 또 이 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쿠팡 대표자와 고가 식사 논란도 뭐 파스타만 먹었다 뭐 그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또 우리 김영란법 위반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자체가 그런데 또 과연 그러면 강선우 의원이 1억을 받고 나 큰일 났어요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 돌려줘야지.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을 김경이라는 사람을 당연히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빨리 돌려주고 이 사람은 공천 3배수에서 제외시킬게. 그러고 정리하자.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자가 보통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단수 공천을 줬어요. 그럼 단수 공천을 줬으면 1억 원을 돌려줬다고 말은 있는데 돌려줬다가 아니라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그랬잖아요. 강선우 의원이. 그럼 어디에 돌려줬는가? 그럼 그 김병기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와의는 그러면 그냥 강선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김경을 그냥 단순히 공천 바로 다음 날 단수 공천으로 끝냈을까? 그 사이에 무슨 문제는 없을까? 흑막은 없을까? 당연히 이건 수사 대상이고 이미 뭐 고발이 돼 있습니다. 아마 고발이 돼 있으니까 이건 수사를 해서 명명백박히 밝히면 아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막 흘러나왔던 무슨 뭐 명시 사건부터 시작해서 무슨 거사 문제까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카드라 방송들이 실체가 되는 아마 그런 뇌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주진우 의원 말씀대로 이건 당연히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의원직 사퇴를 하시더라도 이건 뭐 원내대표 사퇴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수사 대상이다. 그리고 끝까지 수사를 해야 되고 우리 당에서도 이런 부분은 끝까지 잘 싸워야 됩니다. 사실 의혹이 계속해서 의혹이 일으켜지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까 우리 손수조 위원께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많은 인사들이 이 장경태 뭐 최민희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또 까맣게 잊어가고 있어요. 불과 며칠 전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과연 그 사람들은 지금 또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우파들이 정말 열심히 싸워야 돼요. 싸워가지고 낱낱이 이 흘러가는 과정들을 공개를 하고 정리를 해주고 국민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되뇌어줘야 돼요.
그 민주당은 이런 거 하나 붙잡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져 가지고 결국 사건을 만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아마 지금 이 문제들이 다 내부에서 다 자료들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뭐 조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내부에서 뭔가 계속 솟아서 나올 때 이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민주당과 대여투쟁을 하고 싸울 때 좋은 소재로 삼고 또 끝까지 이 공격의 고삐를 놓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열심히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김병기 의원이 오늘 원내대표직에서 사퇴를 했고 벌써부터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이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는데요. 결국 지도부가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로 인한 공석을 1월 11일에 보선을 통해서 채우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명천대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1월 11일이죠. 이제 최고위원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맞춰서 원내대표도 같이 뽑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내부 사정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경선을 가게 되면 또 분란이 있으니 3선 중진 의원들을 좀 추대하자 이런 내용도 좀 나오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 최고위원 재보궐 선거가 결국은 이제 명천 갈등의 이제 폭발하는 그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도 사실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예전에 그 1인 1표제 밀고 갔다가 그게 이제 그 억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뭐 일명 정청계 계인 분들은 다시 1인 1표를 또 이제 추진하겠다 뭐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친명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박찬대 의원을 위시해서 또 누구 후보를 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명청 갈등의 이제 그런 도화선이 이제 이번 이제 최고위 보궐로 이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몇면의 이제 이 이야기들이 결국은 가장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대표직은 사퇴했지만 이게 앞서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결국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측의 이 이제 비리들이 결국 그냥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터져 나온 것도요. 내부에서 터져 나왔어요. 보좌진의 제보 그리고 언론도 보시면 MBC라든지 한겨레라든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한다고 해서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이 이제 의혹도 계속 점화될 것이고 명천 갈등도 더 격화될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저는 이 강선우 1억 공천 장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면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공천 장사를 김병기, 강선우 같이 한 거예요. 공천 장사 남매예요. 이 녹취록이 있은 바로 다음 날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둘이 합작해서 이 사람을 잘라야 될 사람을 김경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을 지금 공천을 이제 받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 사실 알았으면서도 이 사람을 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수 공천 줘버립니다. 단수 공천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공천을 냅다 안겨주는 거예요. 다른 후보들 다 자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야말로 매간매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천 장사한 남매인 거고 공천 장사할 때는 한 몸이었지만 권력 앞에서는 지금 명천 갈등 앞에서는 또 남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주당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이 비리들이요. 보시면 그 대장동 사건도 뭐 국민의힘 측에서 조사를 한 게 아니었어요. 이낙연, 이재명 경선에서 터져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막 녹취하고 이런 것들 막 터트리면서 거의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를 내밀기 때문에 이 공천 장사를 비롯한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혹들은 수사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 이 명천 갈등이 격화되는 지점에서 같이 급물살을 타면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런 문제 강선우의 공천 장사는 끝까지 더 파고 팔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네. 그럼 앞으로 좀 당내 역학구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 민주당 내 역학구도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우리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 지금 추대론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관리형으로 갈 거다. 그래서 아마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그래서 결국 1차전은 뭐 정청래 쪽이 이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지금 권력이 대통령 당선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일반 뭐 소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 이게 일반 여론에서도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들이 정권을 그 가져가다 놓고 자기들이 뭐 거룩한 무슨 저 민주주의 투사로 변신을 해가지고 이 정권을 탈취해 놔놓고 6개월 만에 서로 또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갈라먹기를 못하고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쏠려야 되는데 쏠리지 않으면 투쟁을 하고 싸우는 것인데 6개월 만에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럼 뭔가 서로 발목을 잡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번에 2022년 이 지방선거 공천, 서울시 지방선거 공천이 분명히 뭔가 여기 무슨 비리 덩어리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건 좀 흥미롭게 보고 있고 그 전에 터져나왔던 무슨 성비위 사건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우리 당력을 좀 집중을 해서 이 내용들을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아마 김병기 전 원내대표나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들에 대한 단도리도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뭐 내부를 핵심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고 아까 손수주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캠프에서 나왔던 대장동 비리 사건이 결국은 그 이재명을 계속해서 몰아치고 아직까지도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까지 대통령 당선돼도 지금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결국 내부의 내부의 동지들이 결국이 적이 되면 이 관리가 안 되면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부에 묘한 서로의 또 타협의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뭐 초창기니까 이제 초반에는 좀 나누자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전에 명청 갈등 속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될 수도 있고 또 서로 타협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싸워야 되는 거죠. 그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공천이 전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 그리고 다음 있을 당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김경식 의원이 그 특정 종교단체 이 당비 대납 사건 이런 걸로 한번 김경이라는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뜬금없다. 왜 시의원이 이런 거에 그쵸. 이렇게 연루가 됐지 싶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김경식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유착이 돼서 조직적으로 동원을 하고 1,800만 원 상당의 당원비를 뭐 대납해주니 많이 한 의혹이 있었을 때 누구 이름이 나왔냐면 김민석 이름이 나왔어요. 김민석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제 녹취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에 있을 당권 그 당권을 지금 김민석이 본다는 거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다음 당권 그 다음 당권을 잡는다는 거는 결국 총선 공천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선 공천권 다음에 당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인 것 같고 그 앞서서 있는 이제 지방선거 공천권도 친명 친청 간의 갈등의 핵인 거예요.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호를 밀잖아요. 근데 정청래 쪽에서는 서영교도 있고 지금 박주민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공천권 때문에 이런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강선우 의원 관련 의혹 또 계속 짚어보겠는데요. 녹취 들어보시면 28분간의 대화에서 강선우 의원은 울먹이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 저 좀 살려주세요 라면서 그런 울먹이는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좀 궁금해지기는 하더라고요. 이 강선우 쪽인지 김병기 쪽인지 아니면은 보좌진 쪽인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김병기와 강선우 둘 다 공관위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 공천 국면에서 공관위원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병기 측에서 이걸 녹취를 했을 것 같아요. 김병기 측. 네. 그러니까 김병기 이제 원대는 그 당시에 공관위 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정당에서 공관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외부 인사가 큰 권력을 가졌다고 전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이제 정치인이 들어가는 뭐 간사 이런 자리가 결국은 이제 좌지우지하는 건데 그 간사 자리를 김병기 의원이 하면서 본인도 굉장히 이게 위험한 자리다, 되게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관련된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녹취를 했을 거예요. 이분이 또 이 국정원 출신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꼼꼼함이
내재되어 있을 것 같아요.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강선우 의원이 찾아왔을 때 뭐 때문에 찾아왔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녹취를 들어보시면 처음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던 이제 아젠다인데 온다고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들어보면은 김병기 의원이 너무나 짜여진 각본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범 답안들을 얘기하거든요. 나는 공관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김병기 의원 측이 자기가 공관이 간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다 녹취를 해놔야 된다 싶어서 해놨던 것이고 이거를 보좌관과 쉐어를 한 것 같아요. 공유를. 근데 그 보좌관이 이걸 녹취를 갖고 있다가 MBC에 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강선우 의원 측은 아닌 것 같아요. 강선우 의원이 지금 페이스북 올려서 자기는 절대 뭐 돈을 받은 적 없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왜 이 녹취가 있었던 다음 날 공천을 줬냐는 거예요. 어쨌든 줬어요. 줘버렸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줘버렸기 때문에 이건 대가성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억 원 이거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지금 1억 원 김경도 본인이 안 줬다 그러고 강선우는 안 받았다 그러고 보좌진 보고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돌려줬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다. 그 뒤는 나는 모르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 1억 원의 행방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네, 수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김경 시의원도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녹취가 다 있잖아요. 네. 일단 수사 대상이 되면 기본이 모른다. 이게 기본이겠죠. 그러고 난 뒤에 뒤를 수습하는 것 같은데 녹취가 증거물이 될 수 있을는지는 또 이제 변호사 사가지고 또 들어가면은 이게 무슨 증거물이냐 이건 뭐 또 AI 조작이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을 것 한데 분명한 거는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공천 과정에서 수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그 수상한 일들이 그냥 일어났겠느냐? 그럼 그 1억 원을 주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리도 만무하고 또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모범 답안대로 그냥 야 이거 어떡하냐 좀 빨리 돌려줘라 이렇게 말해놔 놓고 그런데 또 결과는 다음 날 바로 단수 공천이고 그게 너무 그럼 그 돈은 누구한테 갔을까? 돌려줘라가 어디로 돌려줘라일까? 그럼 그게 김병기로 갔을까? 아니면 어디로 돌아갔는 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기들이 해야 되겠죠. 준 사실도 없고 받은 사실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했고 또 그런 결과가 나왔는 건지에 대한 거는 결국 수사로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로 앞으로 무서운 시작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